진료를 이제 받아보셨고 실제로 만약에 수술도 해보셨고 수술을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의 어떤 경과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콧볼 축소는 안녕하십니까, 공관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 코 수술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죠. 콧볼 축소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콧볼을 줄이는 수술이다 보니까 넓어져 있는 콧볼을 줄여서 넓고 뭔가 퍼져 보이는 모양을 좀 좁고 좀 슬림해 보이는 모양으로 좀 개선을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좀 큰 코 수술의 하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피해야 되는 부작용이라면 콧볼 축소를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이제 콧구멍이라고 하는 외측 콧길의 어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보존이 돼야 저희가 숨쉬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콧볼을 줄이려고 해서 콧구멍의 사이즈가 너무 극단적으로 작아진 경우, 이런 거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콧볼 축소하고 나서 흉터가 좀 도드라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콧볼 축소의 절개선의 어떤 위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치를 잘 설정하면 이 부작용 분명히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볼 축소뿐만 아니고 코 중간에 있는 기둥과 콧볼의 형태를 저희가 잘 따져봐서 최종적으로는 수술 전보다는 이제 콧구멍의 비대칭을 최대한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수술 이후에도 콧구멍의 어떤 사이즈, 모양의 비대칭이 좀 발생한 경우, 이런 거 이제 좀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콧볼 축소를 좀 꺼려하는, 콧볼은 좀 줄이고 싶고 코가 좀 넓어 보이는 모습들은 좀 개선을 하고 싶은데 환자분들 중에 콧볼 축소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콧볼 축소를 한 코는 뭔가 좀 인위적이야, 뭔가 전형적으로 콧볼 축소를 한 코 같아 라는 어떤 좀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거기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디자인이나 환자분의 어떤 콧볼 형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법을 저희가 매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전형적인 뭔가 수술한 코, 뭔가 인위적인 코, 콧볼을 줄인 것 같은 그런 모양, 사실은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작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콧볼 축소를 만약에 비절개로 안쪽에 베이스를 그냥 실로만 안쪽으로 좀 모으는 작업을 했었으면 초기에는 이 실을 풀면 다시 예전 형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절개 콧볼 축소의 초창기에 예전으로 복귀는 가능하다. 다만 내측 절개든 외측 절개든 어쨌든 절개선을 넣는 방법은요, 절제라고 표현하는 조직을 좀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거든요. 조직을 이미 제거해버리면 사실은 그 조직을 다시 심어주기 전까지는 예전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내측이든 외측이든 절개가 필요한 경우라면 흉터는 어디에 남고 어느 정도로 남고 또 어떤 모양을 위해서 이런 수술 방법이 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좀 충분한 상의를 좀 나눠보셔라,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콧볼의 형태가 아주 둥글거나 넓지 않은데 아래쪽에 베이스만 살짝 벌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은 두껍지 않은데 베이스가 넓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비절개 콧볼 축소라는 방법 쓸 수 있어요.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구멍만 가지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쌍꺼풀의 매몰법 같은 거와 이제 대동소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내측 절개. 콧볼이라고 하는 형태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콧구멍 안쪽으로 최대한 이제 흉터를 좀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내측 절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외측 절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절제량도 좀 적고 그만큼 콧볼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적고, 다만 코 안쪽에 있는 살이 좀 많은 경우, 그것들이 좀 제거됐을 때 모양이 훨씬 더 조금 콧볼의 형태들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내측 절개 방법 저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외측 절개죠. 흔히 콧볼 축소를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콧볼과 이 뺨이 만나는 이 팔자주름 옆에 있는 이 주름, 콧볼의 형태를 이제 이 바닥에 붙이는 이 주름 주변으로 저희가 아예 절개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절개선을 가져간다는 것은 조직을 좀 제거할 목적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콧볼이 그만큼 조직이 제거되고 위아래에 이제 조직이 봉합이 되면서 라운드 형태, 그 둥근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제 베이스에 닿을 수 있게 약간의 안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절개선을 넣겠다라는 거는 일부 조직을 절제하고 조직과 조직이 만나서 다시 봉합이 될 때 그 위치를 이제 저희가 변화시켜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취지니까 외측 절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비절개, 내측 절개, 외측 절개라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이제 받아보셨고 실제로 만약에 수술도 해보셨고 수술을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의 어떤 경과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콧볼 축소는 코를 뭐 높이든 줄이든 아니면 뭐 조직을 제거하든 조직을 조금 더 넣든 간에 코 수술, 코의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코 수술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고, 콧볼 축소라는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을 저희가 다 줄일 수 있거든요. 부작용들을 웬만하면 피할 수 있다면 콧볼 축소라는 수술은 티가 나고 부작용이 심하고 인위적인 코의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에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라는 어떤 온라인 상에서 거론되어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와는 저는 좀 상반되게 콧볼 축소의 장점이 너무 많은 수술이고, 콧볼 축소는 조금 가볍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과, 붓이나 멍이 빠질 때까지의 어떤 다운타임도 훨씬 일반적인 코 수술보다도 짧고, 그 다음에 벽면 모습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효과를 주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재차 좀 강조하고 싶어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콧볼은 좀 넓은데 콧볼 축소는 뭔가 티난데 흉터 많이 보인대, 아니면 뭐 수술하면 좀 인위적인 모양이 된대, 이런 어떤 말들만 듣고 좀 주저하지 마시고 콧볼 축소가 과연 효과적인 콧볼이 맞는지, 그러면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적절하게 나한테는 적용되어져야 될지,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전후차 애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좀 선입견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타파시키고자 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